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집사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외롭진 않을까? 온종일 혼자서 뭐 하고 있을까? 어쩌면 고양이에게 친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건 아닐까? 같이 놀고 장난감 쥐나 깃털을 쫓아다닐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기만 해도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최고의 의도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고 집안을 순식간에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든 집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한 마리인가 아니면 두 마리인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마리를 키울 때의 장단점, 대중적인 오해들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의 야생 조상인 스텝 고양이들은 철저한 단독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혼자 사냥했고 자신의 영역을 지켰으며 다른 고양이와 만나는 경우는 주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강한 영역의식은 고양이의 DNA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면서 고양이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곳, 예를 들어 인간의 주거지 근처에서는 소위 무리, 즉 프라이드를 형성하며 그룹 생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양이들은 훨씬 더 사회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단독 사냥꾼으로서의 본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사회성 사이의 내부적 충돌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완전히 야생동물도 아니지만 늘 친구가 필요한 인간도 아닙니다. 고양이는 이 두 세계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고양이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주장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낯선 사람과 한 방을 쓰도록 강요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이 좋으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큽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양이들은 짐을 싸서 그냥 떠날 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반려동물을 들이는 결정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키우시는 고양이의 나이, 성격, 과거 이력 같은 개별적인 특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무시한다면 두 마리 동물은 물론 여러분에게까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반려묘가 어떤 타입인지, 정말 친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 성에서 유일한 왕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는지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가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양이는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지만 고양이 나름대로 집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신호는 바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벽지가 찢겨 있고 전선이 물어뜯겨 있으며 화장지가 온 집안에 난장판처럼 풀어져 있다면 이건 아마도 집사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쌓인 에너지를 해소하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애쓰는 방식인 거죠. 또 다른 징후는 과도한 울음소리입니다. 집사가 있을 때도 이유 없이 크게 울어대거나 혹은 이웃들이 항의할 정도로 집을 비웠을 때 하울링 울부짖음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놀이의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아파트와 무관심. 증상 역시 지루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털이 빠져나갈 정도로 과도하게 그루밍을 시작하는데
이는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징후입니다. 만약 위의 목록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고양이의 상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다는 점이죠. 사이가 좋은 두 마리 고양이는 서로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늦은 새벽 3시에 집 안을 뛰어다니며 신나는 추격전을 벌일 수도 있고, 장난감 쥐를 두고 다투기도 하며 창밖의 새들을 함께 구경할 수도 있죠. 이것은 단순한 놀이 그 이상입니다. 고양이에게 필수적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젊고 활기 넘치는 고양이들에게 놀이 파트너의 존재는 넘치는 에너지를 여러분의 가구가 아닌 올바른 곳에 쏟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회성을 기릅니다. 이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혼자 지내면서 활동량이 부족해지기 쉬운 실내 고양이들의 흔한 문제인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컨대 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묘에게 24시간 상주하는 전담 피트니스 트레이너이자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를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적 행동은 바로 상호 그루밍, 즉 서로 털 다듬어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고양이들이 서로를 애틋하게 핥아주는 모습을 분명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섭니다. 고양이의 언어로, 이는 신뢰와 애정, 그리고 깊은 보살핌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과정은 알로 그루밍이라고 불리며 무리 내의 사회적 유대를 끈끈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들은 스스로 핥기 힘든 머리나 목 부위를 서로 다듬어주며 냄새를 교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통된 가족 냄새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는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 즉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에게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의 부재가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귀 뒤를 긁어줄 수 있는 친구의 존재는 고양이의 삶을 훨씬 평온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눈에 띄지 않는 장점은 바로 상호 학습입니다. 고양이는 관찰력이 뛰어난 동물이라 서로를 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특히 이미 성숙하고 잘 훈련된 고양이가 있는 집에 아기 고양이를 데려올 때 이러한 상호작용이 두드러지죠. 이 작은 꼬마 고양이는 선배 고양이를 지켜보면서 화장실이 어디인지, 소파 대신 스크래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집의 행동 규칙은 무엇인지 더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성묘는 자연스레 멘토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성묘들끼리도 배움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소심한 고양이가 용감한 이웃이 손님들과 아무렇지 않게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더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신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습관이나 가장 좋아하는 놀이 종류까지도 서로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것은 고양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문화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볼게요. 둘째 고양이를 드리는 건 단지 고양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사실 이건 우리 집사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직장에 가면서 8시간, 아니 10시간씩 자기의 사랑스러운 반려묘를 혼자 두고 간다는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고양이가 문 앞에서 앉아 외로움에 시달리고 주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죠. 이런 생각들은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을 망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둘째 고양이가 있다면 이 죄책감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죠? 이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아마 지금쯤 두 녀석이 껴안고 자고 있거나 아니면 신나게 우다다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당신은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집사 자신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이며 이러한 요소 또한 입양을 결정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단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는 바로 재정이죠.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시 못할 지출 항목입니다. 이제 이 모든 비용을 과감하게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질의 사료와 2배 더 빨리 소모될 화장실 모래 비용이 2배가 됩니다. 매년 2마리 모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과 구충 처리 비용 역시 2배가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라도 둘 중 한 마리가 심각한 병에 걸린다면 어떨까요? 수의 진료비는 매우 비싸며 2마리의 치료는 여러분의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앉아서 최소한 2배로 늘어날 지출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감정적인 욕구가 여러분의 현실적인 재정 능력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영역 다툼입니다. 잊지 마세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새로운 고양이의 등장은 곧 자기 영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에 살던 고양이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잠자리, 이동 경로, 밥그릇, 화장실을 다 정해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존재와 나누는 걸 전혀 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자원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료, 물, 화장실, 스크래처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집사님의 관심까지도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양이 수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고양이 2마리를 키운다면 이상적으로는 화장실 3개, 여러 곳에 배치된 물그릇, 여러 개의 스크래처,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은신처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런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작은 원룸이라면 고양이 2마리가 지내기엔 단순히 좁을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불행히도 이는 생각보다 흔하고 가장 안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성격 차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얌전한 성격의 성묘 옆에 사랑스러운 아기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우정 대신 영원한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끊임없이 놀자고 보채고 성묘는 그런 아기 고양이를 피해 숨고 하악질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아니면 이미 성격이 굳어진 성묘 2마리를 입양했는데 영역 다툼을 끝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의 생활은 동물들에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는 집안 곳곳에 스프레이를 하거나 스트레스성 방광염 같은 신경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 하나를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까요? 이는 모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입니다. 고양이가 2마리라면 위험 요소 역시 2배가 됩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한 많은 고양이 질병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마리가 칼리시 바이러스나 비기관지염 같은 질병에 걸리면 다른 한 마리도 99% 확률로 전염된다고 봐야 합니다. 벼룩, 귀 진드기, 구충 같은 기생충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결국 2마리 모두 동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걱정까지 2배로 늘립니다. 게다가 만약 한 마리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급식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고양이의 밥을 먹지 않도록 방을 나누어 급여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집사님이 미리 각오해야 할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이 확실히 더 좋은 선택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우는 힘든 과거를 가진 고양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버려짐, 학대 또는 길고 긴 생존 경쟁을 겪었던 길거리 출신이나 보호소의 아이를 입양했다면 이 고양이에게는 적응하고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양이에게 당신의 집은 생애 첫 번째 안전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이 새롭고 깨지기 쉬운 평화로운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당신의 사랑과 보살핌을 독차지하며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고양이와의 교류가 아닌 보호자의 인내심과 안정감,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입니다. 서둘러 그 외로움을 구원하려 하지 마세요. 어쩌면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품종이 가진 선천적인 기질입니다. 물론 성격은 개체마다 다르지만 일부 품종의 고양이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숏쉐어는 독립적이며 다른 고양이의 존재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 곁에 있는 건 좋아하지만 오직 자기 조건에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외동 반려묘로서 충분히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느긋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페르시안 고양이 역시 활동적이고 끈덕지게 따라다니는 이웃을 항상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드리기 전에 현재 기르는 고양이의 품종 특성을 꼭 미리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이것이 100% 확실한 보장은 아니지만 결정에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10살에서 12살이 넘는 노령묘에게 작고 활기찬 아기 고양이를 합사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대는 과잉 행동의 10대 청소년이 은퇴한 노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온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노령 동물에게는 평화, 안정,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잠이 많아졌으며 시끄러운 놀이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 고양이는 끊임없이 노령묘를 귀찮게 하고 위로 뛰어오르고 놀이를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는 노령묘에게는 심각한 짜증과 스트레스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나이든 고양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나이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다른 동물을 또 드리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우리 자신과 생활 방식을 돌아봅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좁은 원룸에서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이나 출장으로 바쁘게 보낸다면 고양이 2마리는 기쁨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영역 다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사님에게는 2마리 모두에게 적절한 관심을 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서로 놀아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집사와의 교감 역시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그 관심을 둘로 나눠야 한다면 한쪽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둘에게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차라리 한 마리에게 모든 사랑과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단점들을 다 따져봤는데도 여전히 2번째 고양이를 입양할까 생각하고 계시다면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성격을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고양이가 어리고 활동적이고 장난기가 많으며 끊임없이 집사님의 관심을 요구하고 집에 있을 때 말 그대로 집사님에게 달려든다면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아마도 충분한 자극과 교류가 부족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고 창밖이나 야외에서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고양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서 보내고 낯선 사람을 싫어하며 집안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새로운 동거묘를 들이는 건 고양이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친구를 찾는 대신 현재 고양이의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합으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성공적일까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2마리를 함께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이미 젊고 활동적인 성묘가 있다면 성별이 다른 새끼 고양이를 들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성묘는 악갱이를 영역 다툼에 심각한 경쟁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별이 다른 고양이들, 특히 중성화 수술을 마친 경우에는 동성끼리보다 갈등이 적은 편입니다. 가장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은 이미 성격과 습관이 완전히 형성된 2마리의 성묘를 합사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성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양이 합사는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새 고양이를 데려와서 기존에 있던 고양이에게 자, 이제 친해져 라고 말하며 방에 무작정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100%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합사는 느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완전한 격리부터 해야 합니다. 새로운 고양이는 며칠 동안, 길게는 일주일 동안 별도의 방에서 생활합니다. 이곳에는 사료, 물, 화장실, 장난감 등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양이들은 냄새를 통해 서로를 인식합니다. 서로의 방석을 교환해 주거나 같은 천으로 번갈아 가며 쓰다듬어 주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다른 동물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냄새에 대해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각적인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절대 서로 물리적으로 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고양이가 있는 방의 문을 살짝 열어주되 문틈에는 반드시 안전망이나 유리문 혹은 아기용 안전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 주세요. 고양이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장벽 너머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만 공격은 할 수 없죠. 이때 고양이들의 몸짓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하악질을 하거나 귀를 눕히거나 목덜미에 털을 세우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이 절대 친구가 되지 못할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낯선 너를 보고 있어. 그래서 조금 긴장돼 라고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보호자님의 역할은 이러한 만남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장벽 양쪽에서 맛있는 간식을 주고 같이 놀아주세요. 다만 고양이 중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으며 장벽에 달려드는 등 직접적이고 멈추지 않는 공격성을 보인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이 경우엔 한 단계 전, 즉 냄새 교환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고양이는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혼자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다면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고양이의 생활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고양이들은 수직 공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층 구조의 캣타워나 벽 선반, 숨숨집 등을 설치해 주세요. 이는 고양이에게 탐험하고 관찰할 새로운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랙티브 장난감과 퍼즐 급식기를 사용하세요. 고양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먹이를 찾도록 유도하는 장난감이나 퍼즐 급식기는 훌륭한 두뇌 자극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적인 놀이 시간을 가지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실 5분에서 20분 정도 낚싯대 장난감이나 레이저 포인터로 놀아주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쩌면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상의 친구보다 여러분의 질 높은 관심과 집중이 고양이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고양이 한 마리가 좋을지, 두 마리가 좋을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고양이 성격은 어떤가요? 나이는 얼마나 됐나요? 2배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 집은 2마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인가요? 길고 올바른 합사 과정에 투자할 시간과 인내심이 충분한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고양이를 위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유일하고 사랑스러운 외동묘를 그대로 두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평생 함께할 가장 친한 친구를 선물해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집사님들이 마주하는 어려운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자 가장 큰 반전은 인간이 생각하는 외로움과 우정의 개념이 고양이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심심함에서 고양이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일하게 정답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특정 고양이에게 맞는 정답만 존재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반려묘의 필요와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관심이야말로 고양이가 1마리든 5마리든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몇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사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집사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